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행렬 6번째 동영상인데, 자, 좀 엉뚱하게도 항등원과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항등원은 아이덴티티, 여건은 인버스. 사전에서 아이덴티티를 찾아보면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감 이런 뜻으로 나와. 영어 중에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을 가진 영어가 있고, 네가 일상생활에서도 아이덴티티를 써. 언제 쓸까? 우리 어떤 사이트 들어갈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잖아. 그 아이디가 아이덴티티야.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빨간 망토 늑대가 문 이렇게 뚝뚝뚝 뚫으려. 누구세요? 내가 네 할머니란다. 너 누구냐 물어보는 거야. 너의 정체성이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그럼 우리 할머니면 증거를 보여줘요. 이렇게 손 내밀고. 그게 패스워드 입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누구야? 내가 뭔지 내 아이디를 얘기해주고, 그럼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해봐. 그게 패스워드. 그래서 보통 그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 그 아이디가 아이덴티티다. 근데 왜 수학에서 말하는 그 항등원이 왜 아이덴티티인지는 난 지금도 잘 모르겠어. 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 항등원과 여건을 배웠어. 근데 요즘에는 항등원과 여건을 안 가르쳐줘. 근데 이 개념을 알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개념을 알려줄게. 자, 항등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 0은 더하나마나 계산 결과가 어때? 똑같지? 이걸 항등원이라고 그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다. 0은 더하나, 0을 더하면 자기 자신 나오지?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 1 곱하면 어때? 자기 자신 나오지?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게 항등원이야. 그러니까 연산을 하든 안 하든 자기 자신과 똑같아. 그걸 항등원이라고 그래. 뺄셈에 대한 항등원은 뭘까? 0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항등원의 정의는 이 양쪽을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0은 이거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뺄셈은 항등원이 없어. 자, 나눗셈에 대한 항등원은 뭘까? 1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항등원은 어떻다고? 이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돼. 등식 만족해 안 해? 만족 안 하지? 그래서 나눗셈은 항등원이 없어요. 그래서 연산의 종류에 따라서 항등원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항등원이 존재하면 반드시 하나 존재해. 덧셈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존재하고 0 하나 존재해. 곱셈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존재하고 1 하나 존재해요. 이걸 항등원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여건은 뭐냐면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게 여건이야. A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0이 나올까? 이게 여건이야. A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면 0이 나올까? 마이너스 A지. 이게 여건이라고 그래. 당연히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건도 존재하지 않아. 뺄셈은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뺄셈은 여건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게 여건이야. 그러니까 항등원은 연산에 하나 존재해. 근데 여건은 이 각각의 수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져. 2의 여건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 3의 여건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3. 각각의 수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져. 그런데 수가 정해지면 여건은 딱 하나로 나와. 수가 정해지면 여건은 딱 하나로 나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수를 가리키는 용어가 뭐야? 아마 모를 거야. 반수라고 그래, 반수. 절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라는 뜻이야. 부가 반대인 수. 반수.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한 여건은 뭐다? 반수다. 덧셈에 대한 여건은 반수다. 반수. 자,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뭘까? 느낌이 안 와? 역수야. 역수의 정의가 뭐야?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를 한다. 이게 역수의 정의잖아. 그치?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를 한다. 이게 역수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뭐야?
역수다. 곱셈에 대한 역은 역수인데 보통 우리 지수법칙에서 이거 알고 있지? 이거 알고 있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자, 그러면 보통은 이런 때는 이렇게 많이 적어. 이렇게. 항등원 역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적어요. 항등원 역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자, 이게 내가 항등원 역은 왜 가르쳐 주냐면 나중에 2학기 때 함수 단원에서 또 나와, 이게. 아직은 안 배워서 모르지만 함수의 합성에서 이걸 항등함수라고 그래. 아이덴티티 펑션. 항등함수라고 그래. 아직 네가 함수의 합성이 뭔지는 안 배웠지만 함수의 합성에 이렇게 함수의 합성에 항등원이 있어. 이거를 항등함수라고 그래. 함수의 합성에서 함수의 합성에 역원이 있어요. 이거를 역함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등원, 역원 이 개념은 알아두면 좋은 개념인데 이 개념을 안 가르쳐줘.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요즘은 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일부러 항등원과 역원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곱셈에 대한 역원은 뭐다? 역수다. 곱셈에 대한 역원은 역수다. 이렇게. 자, 그럼 내가 왜 갑자기 행렬 얘기하면서 항등원과 역원 얘기를 하는 걸까요? 행렬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뭘까? 생각해봐. 이렇게 생긴 행렬에다 뭘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와? 그렇지, 0000이지? 이게 행렬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야. 물론 행렬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아까는 하나라면서요. 아이, 그 꼴에 따라서 달라서 그래. 이건 꼴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행렬에 대한 덧셈은 뭐가 돼야 돼? 00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행렬의 꼴에 따라서 덧셈이 정의되는 행렬이 다르지. 그럼 그 각각의 꼴에 대해서 항등원이 하나씩 존재하는 거야. 각각의 꼴에 대해서. 그래서 0행렬은 행렬의 덧셈에 대한 역원인 항등원인데 알파벳 0이라고 적어. 알파벳 0이라고 적고 상황에 따라서 0행렬은 이렇게 생긴 행렬일 수도 있고 0행렬은 이렇게 생긴 행렬일 수도 있고 또는 0행렬은 이렇게 생긴 행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덧셈이 정의되게 하는 꼴이어야 돼. 덧셈이 정의되게 하는 꼴. 그리고 당연히 0행렬은 행렬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행렬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뭘까? 얘랑 개념이 완전 똑같아. A에다 뭘 더하면 0행렬 나와. 이렇게. 이거 하면 0행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수의 덧셈이랑 0행렬이랑 수의 덧셈이랑 행렬의 덧셈을 비교해 봤을 때 수의 덧셈에서 0의 역할과 행렬의 덧셈에서 0행렬의 역할이 어떻다고? 똑같아. 0행렬이 항등원이야. 0행렬의 항등원. 자, 그럼 행렬의 곱셈.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생각할 수 있겠지?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정사각 행렬만 정의돼. 직사각 행렬은 정의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직사각 행렬이면 이 계산과 반대로 계산한 결과가 같지 않아. 그래서 그래. 이렇게 생기는 행렬이 정의돼야 돼. 그럼 정의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돼? 대충 뭐 이렇게 돼야 할 거 아니냐. 물론 이게 3x3 행렬에도 정의가 되기는 해.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결과와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같아, 안 같아? 같을 수가 없잖아. 꼴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결과와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같으려면 이 각각의 행렬이 어떤 행렬이어야 돼? 정사각 행렬이어야 돼. 정사각 행렬이어야 순서를 바꿔도 계산 결과의 꼴이 같아져. 그래서 행렬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어떤 행렬밖에 없다? 정사각 행렬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그래. 보통 2라고 적어요. 근데 대학교 과정에서는 i라고도 적어. 대학교 과정에서는 i라고 적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2라고 적어. 그래서 이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만약에 2x2 행렬의 단위 행렬이다. 그러면 2x2 행렬의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겼고 3x3 행렬의 단위 행렬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4x4 행렬의 단위 행렬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거를 주대각선이라고 하는데, 그럼 궁금하지? 그럼 이건 부대각선입니까? 궁금할 텐데, 부대각선이라는 말은 안 쓰더라고. 안 써. 없는 건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부대각선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 이걸 주대각선이라고 그래. 주대각선은 모두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이런 행렬을 뭐라고 한다? 단위행렬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위행렬은 뭐야?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야. 곱셈에 대한 항동원. 자, 직접 보여줄게. 단위행렬이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라는 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게. A, B, C, D 1, 0, 0, 1 이거 곱해봐. 자, 야랑 대적하면 A, 야랑 대적하면 B, 야랑 대적하면 C, 야랑 대적하면 D. 그러니까 단위행렬 곱하면 어때? 자기 자신 나와. 그럼 반대쪽으로 곱해볼까? 자, 야랑 대적하면 A, 야랑 대적하면 B, 야랑 대적하면 C, 야랑 대적하면 D. 그래서 단위행렬은 행렬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데 단위행렬은 곱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자 그러면 행렬의 곱셈에 대한 요건이 있을까? 있어. 그걸 역행렬이라고 그래. 역행렬이라고 하는데 역행렬은 지금 주제는 아니고 역행렬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내가 이 단위행렬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 내가 이 단위행렬을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긴 식을 다항식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긴 식을 다항식이라고 그러지? 자, 이게 정사각행렬이야. 2x2일 수도 있고 3x3일 수도 있고 정사각행렬.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거듭제곱이 정이 안 되지. 정사각행렬이야. 대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써.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쓰진 않아. 무슨 뜻이냐면 행렬이지. 얘는 수야. 수랑 행렬을 더할 수는 없잖아. 그치?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단위행렬을 적어. 이렇게. 단위행렬을 적어. 그럼 이제 행렬끼리 덧셈이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쓰고 대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해. I라고 쓰기도 해. 근데 대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안 쓰기도 해. 네가 그냥 알아들어. 여기 단위행렬 생략되어 있다고 알아들어서 대학교 과정에서는 안 쓰기도 해.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꼬박꼬박 써 이걸. 자, 이걸 다항식이라고 그래. 이건 뭐라고 싶어? 이거는 행렬다항식이라고 그래. 행렬다항식. 그럼 내가 갑자기 행렬다항식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앞에서 얘기했지. 거듭제곱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줬지. 그치? 단위행렬은 어때? 아까 얘기했잖아. 방금 보여줬잖아. 단위행렬은 어때? 교환법칙이 성립해. 그러니까 행렬다항식은 교환법칙이 성립해. 행렬다항식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렬다항식은 네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 적용할 수 있어. 다 적용이 가능해. 자, 예를 들어보자. 앞에서 얘기했지. 이런 A하고 B가 똑같은 모양의 정사각 행렬일 때, 정사각 행렬이야 덧셈과 거듭제곱이 정의되니까 똑같은 모양의 정사각 행렬일 때, 자, 이런 곱셈 공식 적용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어떻다고? 이건 돼. 이건 마치 이거랑 똑같아. 내가 왜 지금 한두 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 단위행렬이 1이랑 똑같다 이 느낌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위행렬이 1이랑 똑같아. 왜?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행렬도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다만 이거는 수의 곱셈인 거고 이거는 행렬의 곱셈인 거고, 똑같은 곱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른 연산인데 1도 항등원이고 단위행렬도 항등원이야. 그래서 이걸 알아둬야 돼. 봐. 만약에 뭐 이런 거 어때?
성립해. 단위행렬의 제곱은 단위행렬 나와. 1의 제곱은 1 나오듯이 단위행렬의 제곱은 단위행렬 나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얘기했지. 일반적으로 행렬에서는 곱셈 공식 성립해 안 해? 곱셈 공식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행렬 다항식은 어떻다고? 곱셈 공식 성립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 인수분해 공식 다 성립해. 왜? 뭐 때문에?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행렬의 거듭 제곱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단위 행렬과의 곱도 어때?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해. 단위 행렬과의 곱도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언제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하지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수한 상황도 알아야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수한 상황도. 그래야 네가 계산을 할 때 실수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내가 역행렬을 설명해 줄게. 역행렬.